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유출 이후 지역에서도 수산물 매출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방사능 유출로 인한 수산물의 불안감이 커지자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한 조례를 마련하라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대구 세계에너지총회 개막 한 달여를 앞두고 총회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중국산 고사리와 우엉 등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3억 원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긴 농산물 가공업자들이 무더기로 입건됐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일본 8개 지역에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뒤부터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시장이나 마트에서도 생선이 잘 안 팔리고 수산물 전문 음식점에는 손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시내 한 대형마트. 일본산 수산물을 팔지 않는다. 매일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는 문구를 크게 내걸어도 이미 불안감에 사로잡힌 소비자들의 마음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일본산이 많았던 고등어나 생태를 찾는 손님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야기는 하지요. 나쁘다. 우리 집 사는 것은 절대 보면 안 되죠. 꼭 차이라 하고서 가요. 지난 금요일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나는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뒤 불안감이 좀 사라지나 했더니 정반대였습니다. 정부의 수입 금지 조치 이후 오히려 수산물 매출이 지난해보다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혀 인식하지 않고 있던 소비자도 막연한 공포감이 생긴 겁니다. 횟집을 비롯한 수산물 전문 음식점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 동태탕 전문점은 평소보다 손님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개업 30년 만에 최악의 상황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린 여기 지금 30년째 장사하는데 여자라서 이렇게 타격 심한 건 처음. 정부가 안전을 담보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방사능 공포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네, 이런 방사능 공포가 학교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급식 때문인데요. 그래서 안전한 급식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어제부터 일본 후쿠시마현 등 8개 현에서 나온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지만 이미 방사능 공포는 학교까지 퍼졌습니다. 학교에 대한 급식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일단은 물품이 다 이렇게 이제 구매를 해서 아이들한테 먹이는 건데 그런 게 좀 많이 걱정이 되네요. 각급 학교에서도 수산물의 비중을 줄이고 국산 식자재만 쓰는 방향으로 식단을 바꾸고 있습니다. 식단에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동태나 이런 그런 생선 종류를 갖다가 저희들 다른 식품으로 대체했습니다. 하지만 수입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될 수도 있어 일선 학교에서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때문에 시민단체들과 정당들이 학교 급식 방사능 정기 검사 등을 담은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제일 영향을 나쁘게 받는 우리 아이들의 먹을거리를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 부모, 어른들의 책임이겠습니다. 경기도는 이미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를 제정했고 서울시는 관련 조례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녹색당은 전국 지자체 중 5곳, 광역교육청 가운데는 4곳만 학교 급식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으며 대구와 경북에서는 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와 경북교육청은 필요하면 조례를 제정하고 기관에 의뢰해 방사능 검사를 하겠지만 지금은 정부 대책을 따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올해 대입 수능의 가장 큰 변수는 영어입니다. A형과 B형 가운데 선택을 해야 하는데 지역 수험생들이 A형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나 불이익을 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의고사 외국어 등급이 5등급인 학생이 수능에서 쉬운 A형을 선택할 경우 2등급으로 뛰면서 100분이 77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B형을 선택할 경우 100분이 40점에 가산점을 최대 25% 받아도 77점의 어림도 없어 소수점 단위로 당락이 결정되는 수능에서 치명적입니다. 가산점을 받는다 할지라도
A형을 선택해서 2등급 정도 더 높일 수 있는 학생에 비하면은 10점 이상 손해를 보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한 듯 전국적으로 외국어 A형을 선택한 수험생 비율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높은 31.8%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대구와 경북의 외국어 A형 선택 비율은 각각 17.9%와 24.1%로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했을 때 A형으로 가야 할 6천여 명의 지역 수험생이 B형을 선택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과에서 100분위 점수를 적용하면서 영어 AB형 점수를 모두 받아주는 계명대와 대구대, 대가대 등 지역 대학에서 지역 학생들의 합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들이 변화된 입시에 제대로 된 전략을 세우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지도 않고 알아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안 해주는 것 같고 손해보는 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저 상황 자체. 외국어 선택에 따른 불이익으로 내년도 지역의 재수생이 급증할 것이라는 예상이 벌써부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일부 진학 담당 교사들이 안일한 진학 지도가 지역 수험생들이 불이익을 초래했다는 비난이 교육계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대구권 대학들이 오늘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지난해와 비슷한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경북대는 3,510명 모집에 32,900여 명이 지원해 평균 9.39대 1의 경쟁률을 보여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소폭 떨어졌습니다. 영남대는 7.8대 1, 계명대는 8.05대 1, 대구대 8.8대 1, 대구가톨릭대 8.6대 1, 경일대 4.53대 1, 대구한의대 3.9대 1, 금호공대 8.43대 1로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올랐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지역 수험생들이 올해 처음 실시되는 선택형 수능에 대한 부담감으로 소신이나 안전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경운대를 비롯한 지역의 10개 대학들은 오는 13일까지 수시 원서를 접수합니다. 포항시 남구 울릉군 국회의원 재선거에 무려 14명이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역 정서를 내건 이른바 고향파와 중앙 경륜을 앞세운 귀향파의 공천 경쟁이 치열합니다. 보도에 한기민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공천 경쟁은 크게 고향파와 귀향파 후보들 간의 대결 구도입니다. 고향파가 앞세우는 명분은 지역 정서, 비교적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지역 문제 해결과 발전의 청사진을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천도 중앙 정치권의 힘의 논리가 아닌 바닥 민심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역에서 키운 지역의 일꾼이라야 포항 시민과 울릉군민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1986년 영구 귀국하여 지금까지 27년간 포항 남구에 살면서 포항에 대한 애정이 듬뿍 들었습니다. 남구에 애정을 가진 순수한 토박이 남구인이 포항 남 울릉을 대변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 귀향파는 중앙에서의 경륜을 내세웁니다. 전문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풍부한 인맥이야말로 지역 발전에 실질적인 힘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짧은 선거 기간 동안 지역에서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힘을 쏟는 한편 중앙당 공천에는 인물론으로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전문성과 폭넓은 인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인적 네트워크와 역량을 쌓아온 좋은 인재를 뽑는 것이 우리 포항 울릉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학 시절과 고향의 모든 인맥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포항을 새롭게 도약하는 일에 저 같은 인재가 필요하지 않나. 오랜 기간의 국정 경험과 중앙 무대에서의 활동을 통해서 폭넓은 인맥을 형성해 왔습니다. 지역에서 성장해온 야당 주자들은 사실상 공천이 확정된 상태지만 고향파와 귀향파의 대결 구도에서는 예외가 아닙니다. 주민들의 요구와 이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체계화하는 역량이 지역 문제 해결에 더 중요합니다. 국회의원이 되어 떠나려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한석을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의 속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이 밖에도 새누리당 소속으로 김정재 서울시 의원과 이명숙 포항시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은 채 여성 공천 몫을 노리고 있고, 예비후보로 등록한 박홍배 씨와 등록하지 않은 이휴원 전 신한금융투자 부회장 등 2명은 별다른 활동이 없습니다. 새누리당을 시작으로 여야 공천 일정의 막이 오름에 따라 이른바 당심을 겨냥한 예비후보들의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많이들 구입하실 텐데 원산지 표시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시킨 가공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에 있는 한 농산물 가공업체. 도라지를 손질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포장에는 국내산으로 표시돼 있지만 공장 한켠에는 중국산 제품이 든 상자들이 쌓여 있습니다. 대구와 칠곡에 있는 농산물 가공업체 2곳이 고사리와 우엉 등 중국산 농산물을 삶거나 물에 불려 포장한 뒤 국내산으로 유통시키다가 적발됐습니다. 진공 포장을 해가지고 국내에서 유명한 진주라든지 산청이라든지 이런 데 시골 그런 마크를 붙이고. 지난 2년여 동안 유통된 것만 30여 톤, 3억 원에 이르는 이득을 챙겼습니다. 가공을 하면 육안으로 구분하기 쉽지 않아 원산지 허위 표시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 식품 장만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몇 가지 특징만 알면 쉽게 원산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사리의 경우 중국산은 끝단면이 칼로 자른 것처럼 매끈하고 국내산은 손으로 꺾어 울퉁불퉁합니다. 국내산 도라지는 상대적으로 더 희고 표면이 깨끗한 중국산과 달리 표면이 거칠고 껍질 일부가 남아있기도 합니다. 곶감은 윗부분에 껍질이 남아있거나 꼭지 부분이 네모 모양이면 중국산, 원형이면 국내산입니다. 원산지 표시가 없는 농산물은 수입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명절을 앞두고 더욱 기승을 부리는 원산지 허위 표시. 강력한 단속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지난달 31일 대구역 열차 사고와 관련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3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이병삼 영장 전담 판사는 열차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이들은 도주 염려가 있다며 무궁화호 열차 기관사 43살 홍모 씨, 여객 전무 56살 이모 씨, 대구역 관제원 55살 이모 씨 등 3명에 대한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세계적 권위의 에너지 관련 국제회의, 대구 세계에너지총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회에서 무엇이 논의되고 대구가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서성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대구 세계에너지총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논의는 지속 가능한 미래 에너지를 어떻게 창출하느냐입니다. 미래 에너지 확보 문제와 함께 에너지 수급 불균형, 환경오염에 따른 기후 변화를 에너지 3중고로 규정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이를 위해 각국의 에너지 장관과 국제기구의 전문가, 글로벌 기업 대표들이 대거 대구를 찾는 것입니다. 논의 첫날은 에너지 현안을 모두 끄집어내고 다음 날은 이 같은 논의를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셋째 날은 에너지 3중고 해결을 위한 국가적 협의와 장관급 회담이 열립니다. 마지막 날에는 글로벌 에너지 과제 해결을 위한 인류의 책임을 논의합니다. 에너지가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개발해야 된다, 아니면 정책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토론하는 그런 아주 에너지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여기서 다 나오는 그런 에너지 올림픽 같은 그런 행사가 이번 대구 총회.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총회를 기술과 정보 교류, 글로벌 기업 유치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계에너지 총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브랜드 효과라든지 네트워크 효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앞으로 좀 더 기업 유치라든지 사업 유치 그리고 유엔이라든지 관련 기관과의 또 협력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에 따라 이번 총회를 대구와 경북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중심 도시로 나아가 에너지 관련 국제 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승훈입니다.
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터키 현지 시각으로 9일 오후 11시,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5시 현재 203만 5천 명이 행사장을 다녀간 것으로 집계돼 누적 관람객이 2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엑스포 주 무대는 비잔틴 제국의 걸작으로 꼽히는 아야 소피아 박물관과 터키 대표 사원인 블루 모스크 등 관광지로 둘러싸여 있어 이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이 어제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올해 근로장려금은 692억 원으로 지난해 764억 원보다 72억 원 줄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신청자가 지난해보다 6천 가구 늘었는데도 지급 금액이 감소한 것은 한 가구에 돌아가는 실제 혜택이 더 많이 줄어든 것을 반영합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자녀가 없는 사람이 늘었고 심사 기법을 새로 개발해 지급 제외 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률 70%를 위한 노사민정토론회가 오늘 대구 그랜드 호텔에서 열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과 대구 노동청장, 일자리 업무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분야별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대구 지역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청년, 베이비 부머, 여성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주제 발표를 하고 정부의 중점 과제인 고용률 70%를 위한 방안을 놓고 토론을 했습니다. 국내 기업인 화진과 일본 기업인 DIC가 영천 첨단 부품 소재 산업지구에 올 연말부터 3천만 달러를 투자해 공장 건립에 나서 내년 5월부터 자동차용 우드 그레인 등의 제품을 생산하기로 하고 오늘 오후 경상북도와 영천시,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과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영천에 본사를 둔 화진은 자동차용 우드 그레인을 생산하고 있고 일본 기업인 DIC는 인쇄 잉크 등을 생산하는데 이번 합작 투자로 280여 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그동안 대구에서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탈 때 쓸 수 있는 후불 교통카드가 국민과 BC카드 두 가지였지만 오는 13일부터는 NH농협 체험카드도 쓸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월쯤부터는 신한카드도 쓸 수 있게 할 예정이고 삼성과 현대, 롯데, 하나, 외환, 시티카드 등 나머지 6개 후불 교통카드도 쓸 수 있도록 카드사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7구 경찰서는 지난 4일 전남 영광군에 있었던 국민의 날 행사장에서 속칭 굴레 따기 수법으로 금목걸이 3개를 훔치는 등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8차례에 걸쳐 5,500만 원어치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로 52살 정모 씨 등 7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일당 중 1명이 안경이나 동전 등을 떨어뜨린 뒤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는 순간 서너 명이 주변을 둘러싸고 미리 준비한 도구로 목걸이를 끊어가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 들어 울릉도 관광객이 1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릉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은 31만 7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6.2% 늘었습니다. 울릉구는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여객선 취향이 늘어나 관광객이 증가했으며 올해 전체 관광객이 4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봉화와 의성 등 도내 5개 지역을 조사한 결과 불마름병과 들불병 같은 세균성 병해가 늘고 있고 노린재 또한 밀도가 높다며 방제에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들불병과 불마름병은 잎에 반점이 생겨 점차 진행되면 잎이 말라 콩의 생육이 부진하게 되고 노린재는 콩의 꼬투리에서 즙을 빨아먹어 피해를 주는 해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4월부터 1년 동안 전국을 돌며 택시 기사들로부터 7억 원어치의 스마트폰 1000여 대를 사들여 한 대에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받고 판 혐의로 32살 송모 씨 등 16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하고 1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청소년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서 훔친 스마트폰을 사들였고 이 중 상당수를 중국에 밀수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체장애가 있는 61살 김모 여인의 아파트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9만 원이 든 지갑을 빼앗은 혐의로 46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6일 밤 9시쯤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의 한 아파트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금품을 빼앗고 이에 반항하던 김 씨의 남편 65살 임모 씨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19일부터 열흘 동안 대구 지역 금은방을 돌며 모두 6차례에 걸쳐 800여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5개를 훔친 혐의로 16살 장모군과 17살 김모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또 지난달 16일 대구시 달성군의 한 편의점에서 문화상품권과 담배 등 1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훔친 물건을 사들인 작물업자 46살 임모 씨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6차례에 걸쳐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1,5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6대를 훔친 혐의로 18살 허모군을 구속하고 20살 정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